자, 우리 바로 두 번째 아이템 시작을 해볼게요.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제가 늘 하기 싫어하는 당원 게시판 논란입니다. 아유, 자, 진짜. 일단 기사 좀 봅시다. 오늘 아침에 진심으로 화나더라고 이거는. 아, 네, 이건 진짜. 아니 이게 나는 약간 이게 무슨 횡설수설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짓다가 팔동훈이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김민전 최고가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있는 안에서 비공개도 아니고 공개 최고 그렇죠. 공개 발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한동훈 대표 당대표 사퇴하라는 취지의 글을 대해서 전부 고발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내가 핸드폰을 까면 미친 듯이 나도 지금 최고위원 사퇴하라는 문자가 오는데 네. 여기도 같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진짜 저도 많이 화가 났어요. 사실은 네. 최고위원 회의를 너무 가볍게 일단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김민전 최고가. 일단 최고위원 회의가 국가로 치면요 국무회의거든요. 국무회의지. 네, 최고위원 회의는 당규상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구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회의를 안건을 다뤄야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회의 선상에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국무회의 할 때 국무위원이요 신문 기사 가지고 와서 확인 안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면요 대통령한테 맞아 죽어요. 진짜로. 아니 상식적으로 대통령한테 생각. 맞아 죽지.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최고위원회가 당으로 치면요 최고 의결기구예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만 해야 되는 거고. 설사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싶으면요 최소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사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 방송 나가서 논평하듯이 하면 할 수 있는 발언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제일 재밌는 건 뭐 팔동훈이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이름 뭐 동일한 네. 한 사람 여러 명 있다, 뭐 이런 얘기 맨 처음에 문제 제기한 거는 친윤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엔 김민전 최고는 사안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일단. 그렇죠. 이거를 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이 안에서 네. 한동훈 대표와 성향이 비슷한 최고위원들을 공격하는 자료로 쓴 거잖아요 1차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사에서 봤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사에서 봤는데 그렇죠. 한동훈 대표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거 다 고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한테 맨날 저거 문자로 지금 계속 온다. 저기 나 사퇴하라고 이 사람들도 해가지고 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사실관계 좀 확인하세요. 한동훈 대표 그랬잖아요. 그렇죠. 면전에서.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될 이유였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이 참다가 터졌다 이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고위원 회의라는 그 엄중성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저는 사감을 터뜨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적을 하니까 김민전 네. 씨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가 났어요. 이렇게 따졌는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한 거라니까요. 진짜로. 더 재밌는 건 네. 기사가 없어. 아니 뭐 기사가 네, 기사가 없어요. 정확하게 단어가 워딩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났다는데 그런 기사가 없어. 네. 기사를 제시하라니까 기사 네. 제시를 못했어요. 못했죠. 하다못해 그런 기사가 있으면 네. 그런 기사 이러다 이 기사 보고 그렇죠. 했다라고 최소한의 면피할 수 있을 텐데 기사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도 그런 기사 없다 그랬던 네. 거예요. 서병수 네. 사무총장도 사무총장도 네. 그런 기사가 그렇죠. 없다는데 그럼 어디서 보고 그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뭘 보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김민정 최고위원회 뭐 근거까지는 알 수가 없는가. 일단 말을 하셨으니까 근거를 제시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거 맞아요. 채널A 기사 오독한 거 맞아요. 채널A 기사 비슷한 기사가 났는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명예훼손을 한 사람들을 뭐 고발할 수도 논의하고 있다는 거지 당원 게시판에 공격했던 사람을 고소하겠다는 그렇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최고위원 회의 자체를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이거는 기사를 최소한 뽑아오고 자신의 근거를 갖고 와서 얘기하는 곳이라니. 거기는 그렇게 논평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고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총선에 소위 개박살 나고 네. 그 대통령실에서 뭔가 굉장히 어설픈 행동들 많이 하면서 그것 때문에 대중들이 분노를 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총선에서 결과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한동훈 당대표를 만들어준 거잖아. 네. 그거는 사실 저번 총선의 대패 책임은 친윤과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많은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는데 네.
계속 그 이후에도 똥볼에 계속 나오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나오는 와중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꾸역꾸역 끌고 왔다가 이제 반전의 상황이 좀 시작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대통령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기자회견을 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어쨌건 변화를 주겠다고 했고, 정말 미약하지만 김건희 여사 순방 데려가지 않고 앞으로 개각도 할 것이고 이러면서 좀 이제 조금 이 불협화음이 좀 잦아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터지면서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당 화력을 모아가지고 야당과 일합을 겨룰 수 있는 네. 상황에서 갑자기 난 이런 표현 약간 똥칠을 한 거 아니야. 뭐 다 맞는 말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네.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당 내에서도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불법인 것도 아니고 네.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를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 자체도 일단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최고위에서 하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 오늘 언론 다 봤잖아. 모든 언론이 봤잖아. 이러면서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의 대충돌 이런 식으로 기사점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왜 지금까지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밝혔는지가 이걸로 증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만약에 그 이전까지 만약에 한동훈 대표께서 이 게시판 관련된 걸 언급을 직접 하셨으면 저희가 이슈 블랙홀로 빠진다니까요. 주도를 못해. 저희가 지금 아주 잠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법적 리스크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법부의 한 판단에 의해서 잠깐 저희한테 저희 목소리가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뭐 그렇지. 용산이나 대통령실의 얘기가 아닌 국민의힘의 정책이나 대통령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얘기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었는데 그게 지금 조금씩이 아니라 이 이슈 때문에 잠식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동훈 대표께서 또 얘기를 하셨으면 저희 무대가 완전히 없어졌었을 거예요. 그렇지. 물고 네. 하면서 계속 이걸로 가는 거지. 그렇죠.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가족들이 안 썼습니다. 그러면 또 의혹 제기할 거야. 계속 설설설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다 묻고 이걸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얘기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걸로 내가 많이 들었거든. 일단은 네. 물론 그거는 뭐 저도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제발 그만해. 너네도 확인해봤으면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네. 뉘앙스가 계속 느껴졌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 저기 뭐 위증교사 판결 나온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들이받고 그리고 또 지금 어쨌건 또 김은혜 의원 또 갑자기 들이받고 네. 나경원 의원 들이받고 그다음에 그 누구지? 그 시민사회수석 하셨던 강승규 의원님도. 의원도 네. 들이받고 다시 조직적으로 또 이제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2의 김옥균 프로젝트가 발동됐다. 그러니까 이런 네.阴谋論까지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때? 진짜 일단 저는 그것 딱 보는 순간 뭐 이제 특정 의원님들이 조직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서 대통령실이 위기를 자초했던 부분에 있었을 때는 왜 다들 침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뭐 자신의 지역구 관리하시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활동을 SNS에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왜 그렇게 다들 목소리를 안 내셨는지 그리고 왜 때마침 한동훈 대표의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공격하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으로 있는 앞서 나가지 않는다는 모든 이슈에서 좀 앞서서 나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은 앞서야 될 의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고 친윤 중에서 핵심 또는 친윤의 아주 중심부에 있었던 분들이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동안 줄곧 침묵해 오시다가 뭐 활동을 하셨겠죠. 근데 목소리를 크게 안 높여셨다가 지금 시점에서 목소리를 높인 거는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있었던 리스크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참담하게 떨어지고 네. 해왔을 때 한 네. 대표가 어떻게든 뭔가 변화를 꾀하겠다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어쨌건 어느 정도 일단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딱 이런 것 같아.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뭐 이렇게 터지니까 아 이제 배가 좀 부른데? 야 이제 꼴배기 싫은 놈 쳐내자.
나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최악인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 아니야? 아니, 나는 딱 그렇게밖에 안 그러니까 느껴져. 저도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주변 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이재명 대표가 1심 공직선거법 때 1심 판결 나온 거는 저희가 잘해서 된 게 없잖아요. 그렇지. 저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 개인 범죄예요. 그렇지. 제가 개인 범죄를 가지고 저희가 이익 받을 반사이익 얻을 수 있는 거 없는 당연한 거. 제가 그래서 그날 다른 방송국 가서 저희 당 지지율 안 올릴 거라고 했었거든요. 안 올랐어. 당연한 거죠. 그렇지. 반사이익 얻을 게 없어요. 아니, 개인 범죄를 가지고 우리 특히 저희가 반사이익을 그리고 얻어요. 그나마 그거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나 정확하게 잘 짚어주고 민생에 좀 국민의힘 전체가 똘똘 뭉쳐서 뭔가 민생의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뭐 코인 과세나 이런 것들 네. 난 그거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새로운 그냥 거- 이재명 네. 이슈 대 단계 논란이야. 그렇죠. 그렇게 남은-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나 그 생각 들더라고. 이래서 국민의힘 지지율 안 오면 야 한동훈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서. 준비하는 네. 것 같다는 거지. 그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논리 자체도 없고 진짜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반론 못하는 이유가 있죠. 솔직히 반론하는 논리 저도 있어요. 왜 말을 못했냐 방송에서. 제가 갖고 있는 논리는 그거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경찰 수사를 의뢰를 했으니까 지켜보자고 지금 말을 그렇지.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 수사 말고 빨리 할 수 있는 당무감사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친윤 그렇지, 쪽에서 그렇지. 주장하잖아요. 그거 반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특검법 막는 논리가 그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 중이니까 그렇지.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사법부 시스템에 맞는 거 아니냐는 논리로 지금 저희가 그렇지. 방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경찰 수사 대신에 당무감사하자 그러자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거 바로 꼬리 물고 들어와요. 아니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국정 운영 전반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방어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사 좀 띄워주세요. 한동훈 대표도 이번엔 진짜 열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처음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계속 저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드디어 심지어 네. 최고위 회의할 때 공개적으로 오늘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기사 많이 뽑았잖아. 그렇죠. 기사 뽑고 갑자기 막 소위 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고개를 쳐들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제 요 타이밍이다.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뭐 망하건 말건 요 타이밍에 한동훈 끌어내리면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네. 한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소위 문자 익심 논란 나왔을 때부터 네, 네. 그때 한동훈 대표 뭐라 얘기했냐? 안 하셨죠. 네네. 그냥 계속 꾹꾹 그냥 온갖 공격 다 받고 참으시죠. 당에 뭔가 해당해가 될 만한 우리 이 보수 지지자 보수 전체에 해가 될 만한 내용들은 한 대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 넘어가고 해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랬더니 에이 지금 그거 아니야 지금. 그 이제 결국 그거거든. 너 내려와. 그렇죠. 사실 단계 논란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당원 게시판 논란 그 안에 있는 게 가족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하잖아. 그럼 가족이 누군가한테 또 일임한 거겠지 하겠지. 그렇게 꼬리 물고 내려줄 그러면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여론 조작했다 그러겠지. 그렇죠. 그 패턴 쓰려고 뭐가 나오든 결국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가족이어도 문제. 가족이 아니면 가족 아니니까 가족들이 그 명의다 넘긴 거 아니냐? 그렇죠. 명의도용했다고. 그럼 너 그 명의도용해서 여론 조작했지. 생체 드루킹 이렇게 간다고 또. 그리고 명의도용했는 건 밝혀내려면 경찰 수사밖에 없어요. 어떻게 당무감사를 어떻게 명의도용했는 사람을 찾아내? 그러니까 경찰 수사 지켜보는 게 제일 맞는 말이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꼬리 물.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어차피 꼬리 물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제일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친윤 쪽이나 무소속 장해찬 씨가 주장하는 그거는 수사 결과 기다려보는 게 제일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지금 친윤 쪽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 얘기예요. 야 한동훈 대표가 내 가족이 아닙니다. 8자면 끝나는데 왜 그 얘기를 못 하느냐? 결국 가족이 맞는 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아마 여기 또 뭐 이상한 네. 유튜브에서 보고 오셔서 네.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손에 장을 지을게요. 그 8자면 안 끝난다고. 그렇죠. 안 끝나죠. 내 가족이 아닙니다. 하면 이러고 시작하고 그렇죠. 가족이 맞는 이유부터 또 뭐 막 또 하고 그럼 이제 또 그때 또 당무감사자 그럴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님이 그 백브리핑 하시고 내용 보면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익명 게시판의 시스템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익명 게시판에서 그런 뭐 단순하게 의견 개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대통령 욕도 할 수 있고 한동훈 대표 욕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했다고 장해찬 씨나 나머지 분들은 가족이 쓴 거 맞네라는 식으로 몰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저희가 보수지 않습니까? 보수는 사회에서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 시스템이라는 거를 존중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게 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개인의 안위를, 그러니까 이 게시판 이슈를 크게 안 키우기 위해서 빨리 해명했으면 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익명 게시판 기능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익명 게시판의 시스템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견을 존중하는 우리 당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이게 논란이 얼마나 재미냐면 네. 처음에는 야 한동훈 이름으로 검색하니까 대통령 욕 연락했던데 이걸로 시작했잖아. 맞아요. 그지? 처음에는 그게 시작이었죠. 그죠? 그러다 가족들도 막 다 동원되고 그렇죠. 했는데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 뒤에 한동훈 아니라고 했어. 네. 그건 확인됐다고 그렇죠. 했어.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안 네. 했지만 지금 일단 뭐 한동훈 대표의 그 숨은 뜻으로는 가족이 아니라고 나는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야, 그 명의 몇 개 가지고 너네 여론 조작한 거잖아. 그렇죠. 드루킹하고 이제 똑같아. 여론 조작 얘기 나오죠. 여론 조작으로 넘어갔어요. 맞아요. 자, 우리 당원 게시판 아무나 들어가요? 당원 인증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그 당원 인증한 사람만 들어가잖아. 그렇죠. 거기에서 당원 인증한 사람이 하루에 맥시 3개 올릴 수 있죠. 네. 그걸 가족이 다 해서 3개씩 매일 올렸다 치자. 매일 올리지도 않았지만 네. 매일 올리면 여론이 조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당원 게시판에 1000개에서 4,500개 4,500개 정도 글 올라오거든요. 근데 당원 게시판에 한 사람 그 저쪽 말이 다 맞다고 칩시다. 그래. 하루에 10개 정도 올리셨대요. 하루가 아니라 매일도 아니고 한 10개 정도 올렸는데 여론 조작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정도 10개 글을 올려서 여론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 저희 선거 걱정 안 해요. 우리가 선거를 그러니까 10개 글을 올렸는데 여론을 확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가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선거 걱정을 해? 그리고 당원 게시판은 당원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한동훈 대표가 당원 여론을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게 불과 3개월 전에 당원 지지율 63% 받고 당선되신 분이에요. 아니 왜 조작을 지금도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논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약 이런 거지.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됐던 것 중에 좀 험한 말들이 있었는데 그건 네. 한동훈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 네. 그럼 이제 가족들 걸 보니까 또 센 게 없어. 네. 센 게 없으면 사실 뭐 대통령 욕도 하는 나라고. 그렇죠. 설사 가족이 맞아도 그게 뭐 이제 이렇게 됐잖아. 사실. 네. 여러분들도 이 논의의 흐름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처음에 한동훈하고 가족이 뭐 대통령을 네. 막 욕했다. 네. 보니까 한동훈 아니래고 가족들은 센 게 없어. 기사 링크하고 네. 뭐 이번에 전수조사해 보니까 뭐 조금 세봐야 뭐 센 것도 아니야. 센 것도 아니죠. 네. 뭐 명예훼손이나 뭐 처벌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여론 조작이잖아. 그렇죠. 생체 드루킹 네. 뭐 말도 안 되는 생체 드루킹 뭐 이러면서 아휴. 갑자기 여론 조작으로 바뀌었어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인지 아닌지는 넘어간 거야. 그럼 이제 가족 아니야? 야 그럼 너 가족 명의 해가지고 저거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여론 조작 팀 한 거지. 또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끝낼 수 없이 계속 한동훈 대표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 너 내려와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응하는 게 진짜 참 이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오히려 말려들어서 아니야. 그래서 아니면 아니야? 야 너 그럼 뭐 명예했으니까 너 여론 조작한 거지. 이쪽으로 그쵸.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공인이니까 참으셨다고 얘기했고 이게 저희가 거기에 발을 들이면요 같이 진흙탕으로 빠지는 거예요. 진창으로 빠지는 건데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굳이 저희가 갈 수도 거기를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저희는 공당이고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도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원 익명 게시판인데 익명 보장이 안 됐다는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 지적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님의 가족분들의 뭐 친척들 중에 뭐 부인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성함은 알 수 있다 치지만 제가 정치인의 장인 장모나 이런 분들의 이름 아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맞아? 나 그것도 좀 이상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거 한 유튜브에서 시작한 거잖아. 네, 유튜브에서 시작을 했죠. 뭐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범인 잡는 게 중요하지 중국산 CCTV인지 그런 얘기 하던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거 당원 게시판이 누구든지 익명으로 올릴 수 있고 무슨 말도 할 수 있게 했는 건데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뭐가 문제인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사실 진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아니면 국민의힘 떠나서 딴 당 좋아하고 싶어요. 네. 그럴 정도로 정말 환멸이 느껴질 정도의 상황이에요. 이게 한동훈 대표님은 그러니까 보수가 재집권하기를 바라는 분이고 수권 정당이 되길 만들기를 원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한동훈만 내려와잖아. 그냥 본인들 권력 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 저는 봅니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보수 제가 정권 재창출 수권 정당이 아니라 본인들의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하는 건 맞겠다 이거밖에 안 보여. 네. 그러니까 누구 안 되게 하는 건 쉽거든요. 그쵸. 잘 되게 하는 건 어려워서 그렇지. 본인들 권력 잡으려면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데 그게 저희가 수권 정당이 되는 정권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정당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정권 재창출은 멀어지는 거예요. 난 이러고 이제 걱정이 이거 해소되고 만약에 이제 좀 이따 해소된다 치자. 네. 한 달쯤 지나면 야 한동훈 뭐 당 지지율 많이 높여놓는다면서 왜 당 지지율 안 올라? 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네. 뭐 그런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라 예상되는데 뭐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희 당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에 많이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께서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그러니까 변화와 쇄신의 정책을 여러 가지 내고 있긴 해요.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금투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도 가세 같은 것도 계속 그러니까 민심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것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 때문에 다 묻혔잖아. 그렇죠. 그냥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조금씩 저희가 나아가고는 있어요. 대표님은 분명히 누가 뭐라 흔들더라도 정권 재창출해서 뚜벅뚜벅 나가실 거고 옆에서 저희가 돕는 게 뭐 저는 미력하지만 저 돕는 게 역할이고 뭐 윤희석 대표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계속 돕고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도 뭐 인내심의 한계 뭐 바닥 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오늘 네. 사실 김민전 최고의 발언은 난 진짜 이 정도 기본 팩트 체크도 못하고 무작정 지르는 건 최고위원의 자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 이분 옛날에 방송할 때 안 그랬었는데. 아 그래. 전 방송 때는 안 봤어가지고. 그러니까 방송 때도 뭐 그렇게 막 평론이 날카롭진 않았으나 그래도 뭐 이렇게는 안 했거든. 뭔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뭐 오더를 받은 느낌처럼 막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네네. 그냥 약간 깽판 치는 느낌이잖아. 네네. 어떤 말씀인지 딱 오늘 그냥 깽판 치는 느낌. 오늘 최고위에서 이게 중요해.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이 중요해. 그리고 국민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관련 이슈가 중요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께서 오늘 25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저희가 뭐 판결은 이미 났죠. 판결 전까지만 했었어도 모든 이슈나 언론의 주목도가 오롯이 이 재판에만 갔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공부적인 관점에서도 여론의 흐름이 그러니까 기사나 언론 흐름이 계속 이재명 대표 재판만 갔었어야 되는 건 맞았어요. 맞아.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초를 쳤었으면 언론이 분산됐잖아요. 그런 점은 사실 공보나 홍보 관점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인 거죠. 감각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도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오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네, 길게 분석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지 그렇죠. 네. 민생의 어떤 부분 가려운 부분을 긁어야 할지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지금 그쵸. 김민전 최고가 오전에 했던 소위 깽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한동훈 대표가 오죽하면 조직적으로 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까지 하면 내가 저번에 목요일 날 윤석 대변인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건 한동훈 대표가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멘트를 못 날려. 아, 뭐 한동훈 대표님 이때까지 보여 오셨던 길이나 성향을 보시면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인데 만약 이런 일이 진짜 큰 일이었으면 그런 좀 모습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을 건데 그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 이번에 뭐 머지않아 모든 결론이 다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 저번 주 목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돈 놓는 중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네, 네. 뭐 그렇지 아닐지는 좀 지켜보자고요. 이게 정말 이게 당이 뭐 이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이 되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뭉쳐야 할 땐 뭉쳐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유일체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도 뭉쳐야 할 땐 뭉쳐야 되는데
기회는 찬스다 너 끌어내려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군대에서 피아 식별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5분 대기 한 같은 갈때 뭐 아니면 뭐 실제로 진돗개 발령되고 하면 피아 식별띠 차고 나가잖아요. 그렇지.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저 피아 구분 잘 안 되니까 그렇지. 피아 식별띠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오늘 한 행동이나 최근에 보이는 모습은요, 이 피아 식별띠를 잘못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분들이 상황도 오판하고 있고. 진짜 심각해. 이러면 안 돼요, 진짜.